지금 뭐 소부장들 또 난립니다. 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뭐 몇십 프로 올랐다, 한 60% 올랐다 하더라도 소부장은 뭐 2배, 3배 난 종목들이 지금 뭐 수두룩하거든요. 맞습니다. 이 소부장에 대한 어떤 관심, 네.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보통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때 투자하기 좀 이제 어떤 좋은 로직이 있기는 있어요. 과거의 로직이 똑같이 작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참고를 해보면 과거 사이클에서 보면 제일 급하게 오르는 건 장비주들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사이클이 좀 진행되다가 결국 그 사이클의 피날레는 PCB가 하고, 작년에 보면 PCB 업체들 실적 어마어마했잖아요. 일단 연초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장비주들이에요. 거기서 이제 대표 주자가 이제 한미반도체. 제일 덜 오른 게 최근에 부품주였거든요. 우리 그 공정 장비, 파츠류들이나 PCB들이 제일 덜 올랐는데 지난주 보면 또 그 업체들이 또 다 땡겨 올려 버렸어요.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케미칼이나 부품 이런 쪽은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각 분야를 오래 보신 분들에서 보면 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뭐 기업들의 현황도 그렇지만 주가 퍼포먼스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. 특히 이제 반도체 지금 소부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그거예요.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모멘텀들을 보면 메모리 재고 사이클의 이제 긍정적인 턴,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 이것이 과연 소부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. 네.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게 이제 엔비디아 그 관련 수혜주들이 별로 없습니다. 사실은 국내에서 퓨어하게 수혜를 본다라는 거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정도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수급은 또 쏠리면 또 네.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 쪽을 넘어서 이제 DDR 그래서 이제 요 다음은 또 서버용 SSD,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같은 스토리지 쪽으로도 좀 매기가 갈 수 있고요. 최근에 보면 뭐 미국의 마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거든요.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 있잖아요. 만약에 해외에서 빅데이터를 땡겨오잖아요. ChatGPT를 많이 쓰면 이게 이제 지연을 또 줄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솔루션 제공해주는 뭐 이제 KINX 같은 업체들도 이제 그런 인터넷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미리 갖다 넣는 거죠. 중요한 데이터들을. 그러니까 빨리빨리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관련주들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. 이게 심텍이 최근에 보면 멀티칩 패키징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그게 저가 스마트폰 쪽에 많이 들어가요. 이제 중국향 쪽으로 이제 최근에 보면 이번 달 들어서 MCP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도 또 한 번에 반영해버리고 또 해성 DS도 또 이게 서버용 또 기판이라고 해서 또 주목받고 이런 모습들입니다. 지금 뭐 몇몇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소부장,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관심은 그거죠. 지금이라도 소부장 봐야 되느냐. 기업의 내용이 좋은 걸 떠나서 네. 지금 주가 밸류에서의 투자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 한번 해주시죠. 저는 이제 하반기부터 시장 어떤 색깔이 좀 바뀔 거라고 봐요. 그런데 이제 AI하고 테크가 주도하는 시장은 계속 갈 수 있다고. 그런데 이제 이번 상반기까지는 보면 우리 그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이제 일본의 전설적인 들어갔죠. 이게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사계절로는 이해하는데 올 상반기는 보면 봄이에요. 실적은 엉망이에요. 기업들 보면 실적은 엉망인데 막 유동성이 오면서 주가로 오른단 그렇죠. 말이에요. 근데 이게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갑니다. 그러면 유동성도 있고 이제 실적도 올라오니까 뭐 이렇게 EPS 증가율이 높은 회사들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반도체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다만 최근에 이게 사이클이 중첩되면서 약간 오버슈팅 된 측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약간 버블이 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여름하고 가을을 딱 반으로 나누면요. 앞가을만 먹어야 돼요.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을의 앞쪽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바닥에서 한 30-40% 올라온 거예요. 그런데 아직까지 5-60%의 어떤 룸은 남아있는데 이거는 또 길게 늘어져요. 지금부터는 굉장히 바텀업으로 굉장히 기업들, 종목들 공부 열심히 하면 이 상승 사이클은 아직까지 수익 낼 수 있는 룸이 있어요.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반도체 많은 그 정말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딱 간단하게 어디를 조금 대표님 입장에서 좀 보고 뭐 종목까지 언급이 가능하면 뭐 종목까지 조금 언급을 좀 한번 해주시죠. 보통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봅니다. CPND를 중심으로 보거든요. CPND. 네. 예. 콘텐츠, 플랫폼,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보거든요. 지금은 모든 디바이스에는 통신이 돼요. 이제는. 근데 앞으로는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될 거예요. AI라는 건 서버에서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. 항상 내 디바이스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시리야, 뭐 빅스비야 부르면 날라오는 거예요.
안경으로. 네, 야. 자비스가 날라와서 여기서 네, 이제 오른쪽으로 여기 지지세요. 뭐 이렇게 여기 잘라내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. 와. 네, 그게 이제 AI가 네. 이제는 뭐 로봇 청소기에도 AI가 날라올 수 있고 냉장고에도 날라올 수 있고 네, 자동차에도 날라올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시대에 필요한 요소 기술, 반도체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선단 공정을 하는 EUV, EUV. 예. EUV하고 그리고 첨단 후공정,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. 그래서 그쪽 두 개 영역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. 이거는 뭐 이게 뭐 자율주행차가 되든 로봇이 되든 드론이 되든 저궤도 위성이 되든 꼭 필요한 기술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탑인 회사는 한미 반도체예요. 이제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정도가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고요. 그리고 이제 EUV 쪽은 아무래도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네. 여기는 항상 쇼티지인 장비죠. 아, 그 뭐 장비 가격이 뭐 몇 조? 우리나라도. 뭐 지금은 대당 2천억이고 예, 차세대 제품은 4천억이거든요. 근데 1년에 딱 만들 수 있는 대수가 40대라서 항상 줄 서 있어요. 우리가 소위 노광 장비라 부르는 거죠, 그게. 네, 맞습니다. 예, EUV. 예. 노광 장비고 네. 그 극자회사는 노광 장비를 ASML이 독점하고 있고 네. 40대밖에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40대 중에서 항상 절반은 TSMC 거예요. 그 중에서 13대, 14대는 삼성 거예요. 그러면 6대, 7대 가지고 이제 쩌리들이 막 경쟁해야 되는. 그러면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한 대라도 더 받아오려면 장난 아닌 거죠. 네.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반도체를 감산을 하거나 뭐 투자를 축소한다고 해도 이 EUV 쪽 투자를 줄일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대장주는 SNS텍이죠. 거기 이제 그 마스크를 이제 보호해주는 펠리클이라는 그 소재를 하는 회사고요. 그리고 이제 EUV용 PR하는 동진 세미캠 뭐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계속 잘 되잖아요. EUV가 잘 되고 뭐 어드밴스 패키징이 잘 되고 하면 여기서 또 이제 기본적으로 또 소모품 수혜를 보는 회사가 이제 리노공업 그리고 전공정에서 이 계속 이제 수율을 높여주고 어떤 반도체의 어떤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뭐 이런 과학수소 어넬링이라는 이제 독점 장비를 하는 HPSP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사실 밸류 부담은 있어요. 지금 사실은.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가치 투자 영역이라기보다는 약간 모멘텀 투자 영역일 수 있고요. 그리고 미리 공부해 놓으면 또 조정이 오잖아요. 그렇죠. 기간 조정이 오죠. 그때 또 살 수 있습니다. 지금 거론된 기업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 뉘앙스도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좋은 기업인데 네. 좋은 기업을 우리가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. 그렇죠. 지금 이제 이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야 그래 지금 당장 내일 사야 돼. 요거 한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. 조금 다른데 어쨌든 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종목들은 정말 당장 뭐 내년 사이클이 아니다 하더라도 타임 사이클도 분명 올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위 사물 인터넷이 새 이제 이 통신이 된다라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말씀하신 가치 투자를 하시려면 기본 전제가 싸게 사셔야 돼요. 그러면 기다리시면 기회 분명 옵니다.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뭐 장이 조금 변동성이 시작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제 2,600에서 이제 2,800 가느냐 마느냐 이런 상태요.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움직여야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소부장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뭐 길게 보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앞서 말씀하신 건 내년 초반까지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? 일단 연초에 좀 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고 최근까지 좀 과하게 좀 오른 측면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3분기 초 중순까지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사이클이 더 건강해질 거라고 봐요. 어떻게 보면 네. 미래를 위해서 잠깐 쉬어간다는 개념이겠죠. 예. 그렇죠.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 막 화를 내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. 이게 AI 트렌드라는 게 짧은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가는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때는 사실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못 사요. 충분히 공부를 해놓는다 그러면 거기서 또 좋은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서 자기가 포트로 끌고 갈 수 있는 거고요. 그거를 통해서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익들을 많이 또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종목을 잘 분산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인데 시간을 잘 분산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라고 그렇죠. 생각합니다. 중요한 네. 말씀이시죠. 네. 정말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종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 반도체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신다라면 공부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. 이영수님 유튜브 가서 보셔도 되고요. 저희들도 계속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참조해서 꼭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오늘 여기서 빅이코노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천억 정도일 때 이제 봤었고 그때 왜 이 회사를 좋게 봤냐면요. 근데 실적은 좋은데 멀티플을 못 받는 회사였거든요. 왜 그러냐면 후공정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제가 반도체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이 후공정 중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요.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 기술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, 이 회사가. 그래서 이 회사가 나중에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그게 이제 전 그때부터 계속 좋게 이야기했었고,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게 저는 이 타깃 시총이 한 3조 정도 봤는데 지금 다 왔거든요. 근데 주가라는 거는 그래요. 이게 제가 산업 전문가라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.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모멘텀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애플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차 그리고 뭐 어떤 저기 테슬라 스타링크 뭐 이런 쪽에 다 모든 솔루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AI가 되면서 모든 게 이제 패키징 기술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기존의 컴퓨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7, 80년 전에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만든 그 구조대로 가고 있거든요. 프로세서가 있고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땡겨오는데 이게 병목이 있어요. 그래서 D램이라는 버퍼를 쓰는 거거든요. 다 모두 이 구조인데 AI는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이 안 나요.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, 빅데이터를 한 번에 땡겨와서 이거를 동시적으로 병렬로 연산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가려면 인간의 뇌하고 제일 비슷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기존의 폰 노이만을 벗어나서 이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, 프로세스 인 메모리로 가야 되고 결국은 유로모픽 반도체, 컴퓨팅 인 메모리로 가야 되는데 컴퓨팅 인 메모리는 이 복잡한 반도체를 다이 하나에 모아놓으면 열이 나서 쓸 수가 없어요. 지금은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프로세스 인 메모리 쪽으로 가는 추세거든요. 그러면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2.5D 구조를 해야 돼요. 지금의 어떤 그 엔비디아의 H100이나 A100 같은 칩처럼 이렇게 밑에 실리콘 인터포즈 하나 깔고 프로세서 하나 그리고 D램 아파트 하나 올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AI든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뭐 저궤도 위성이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 자르고 붙이고 그리고 전자파 차폐해주고 그리고 갈아내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국내선 한미 반도체인 거죠.